월화의 유튜브 채널 미쿠과제 전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지금 뭐 거의 전쟁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츄에이션 룸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관련이 된 국가 안보 회의를 지금 소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에 시츄에이션 룸에서 이란과 이렇게 또 관련이 된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에 대한 국가 안보팀과 이제 회의를 이렇게 또 오늘 가질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어제는 G7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전 세계 이제 가장 중요한 정상 7명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G7 정상 회의에서 조기 귀국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아마도 이 이란 이 전쟁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이렇게 또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조기 귀국을 이렇게 또 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의 그 스탠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 이제 방어를 지원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에는 참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번 주 안에 이란과 이제 직접 대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논의 중에 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이란과 핵 합의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번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논의를 지금 하려고 이제 회담을 이제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회담의 목표는 핵 합의를 이렇게 또 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란의 이 전쟁을 빨리 이제 종식을 이렇게 또 시키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지금 모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도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공격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란 핵 합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이란과 이제 핵 협상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란을 집중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핵무기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연구 단지를 뭐 여기저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서 핵 과학자들 9명을 이제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핵무기를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는 뭐 핵 농축하는 그런 곳들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파괴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군 고위 관계자 뭐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또 사살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별로 이제 카드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이란이랑 핵 협상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란은 미국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이제 들어주지 않을까 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AP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G7 이 모임에서 하루 일찍 떠났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겨진 이 G7 리더들은 이 G7 정상회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이제 살리려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한 그런 이제 나라이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껴야지만 좀 이제 G7 같은 이런 이제 정상회담도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일찍 이렇게 또 떠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모습이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7 리더들은 미국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제 살리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일찍 이렇게 또 떠나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 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돌아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란하고 이제 이스라엘 이 전쟁에 대한
그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또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안보 회의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회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란이 핵 협상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회담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긴장이 계속해 가지고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란이 핵 시설뿐만이 아니라 군 지도부에도 대규모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란이 좀 이제 엄청나게 약해져 버렸거든요. 약해져 있으면서 이란도 이제 밟으면 이제 꿈틀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격을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또 이제 자신의 그 출수 소셜에다가 이렇게 남겼다고 하네요. 이란 테헤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대피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테헤란에서 이 탈출을 하는 그런 행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진정한 종전, 그리고 핵 프로그램 이 종식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제 원한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미국이 군사 개입을 이제 할 수도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냥 그 질문을 넘어갔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G7에서는 공동 성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 정상회의에서 이란의 핵무기 이렇게 또 보유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이제 중동의 긴장을 완화를 하는 그런 것에 이제 공동 성명에 이제 서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자지구 휴전도 어느 정도 이제 언급이 이렇게 또 됐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이제 G7에서 다뤄졌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러시아 제재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미온적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먼저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이제 근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먼저 뭐 러시아 제재 같은 거 이제 더 빡시게 하고 그래야지만 나도 이제 미국도 좀 이제 따라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G7 정상들과 달리 러시아에 대해서 덜 비판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푸틴을 G7에서 퇴출시키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전쟁이 있지 않았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또 자기한테 이제 이득이 되는 대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G7에서 원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 회담도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여기에 이렇게 또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먼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오는 바람에 이거는 이제 성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G7에서는 관세 얘기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하고 이제 알루미늄에다가는 50%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동차들에도 이제 25%의 고일 관세를 계속 이제 부과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과는 이제 새로운 무역의 이제 틀을 이제 협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영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왕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이 자기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반응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독일 총리는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이제 보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이 크렘린 궁에서는 G7은 무기력하고 절대 쓸모가 없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G20 같은 그런 이제 포럼을 더 높게 이제 평가를 한다. 라고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러시아는 자신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G7 이 모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기는 갔는데 하루 일찍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되돌아오는 바람에 좀 이제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G7 정상회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는 그 컨플릭은 바로 이 이란 전쟁입니다. 지금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기사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이란 리더 카메네이 있지 않습니까? 카메네이의 이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이너 서클이 지금 대거 사망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날 1시에 한 5일 전에 갑자기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한날 1시에 공격을 막 때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위 관료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고립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란의 리더 하메네이의 의사 결정 구조에 큰 공백이 생겼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위 관료들이 다 사망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판단, 오류가 지금 더 커질 수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하메네이도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란의 이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86세라고 한다고요. 86세이면서 장기 집권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밑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정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잘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하메네이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의 최고 이제 지도자를 이렇게 또 보면은 독립적인 소수 측근들과 이제 수시로 이렇게 또 회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국가의 주요 사안을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제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나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86세이다 보니까 지금 이 이란이 큰일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의 이 측근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슬람 공화국의 이제 충성파들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의 후계자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아들 이제 모지타바가 최근 20년 동안 영향력을 이렇게 또 키우고 있으면서 후계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제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이란 전체가 좀 이제 위기에 빠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하메네이가 어떻게 정권을 이렇게 또 계속 잡고 있었는지 하고 보면은 이제 무장봉기 진압, 막 압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진압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반서방에 대한 강경 노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 반 트럼프나 반 미국 그런 이제 정서를 계속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유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핵무기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해왔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체제를 이제 생존을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집중을 이렇게 또 해왔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이 사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 굉장히 위태위태해졌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이 위치가 지금 엄청나게 위태로워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러는 와중에 여기 이제 폴리티코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하메네이의 이제 측근들이 다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고위 관료들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거든요. 올라와가지고 이란의 최고 이제 군 지휘관 새로 이렇게 또 올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제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공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새롭게 올라온 군 지휘관을 또 이제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메네이의 측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올라온 사람도 바로 제거를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지금 뭐 이스라엘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이란에 있는 고위 관료들을 다 사살을 했는데 올라오는 속속 다 또 사살을 하고 있어. 진짜 엄청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보면은 Rising Lion이라고 이렇게 또 작전명을 둬가지고, 이것도 뭐 성경에 나오는 무슨 뭐 구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정밀 암살 작전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 고위 관료들을 계속 이제 암살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는 과학자들도 이제 암살을 이렇게 또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핵 시설들도 계속 이렇게 또 파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중동에서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많은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와중에 이란이 가장 이제 강력하게 이 여러 이제 테러 단체들을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란에서는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핵무기를 계속 이제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핵 협정을 이렇게 또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런데 미국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핵무기를 이제 잠깐 이제 안 만들었다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 미국이 제재를 이렇게 또 풀어줬다가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난 1기 때 그 핵 협정을 이제 파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 전력을 이렇게 또 만드는데 필요한 핵 융합 같은 것들은 이제 허용을 한다라는 게 있었었대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파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또 다시 이란에서는 조용히 핵무기를 이제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와가지고 또 이제 핵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무산이 됐다가 이제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핵 협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도 좀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핵 협상을 원래는 이 엊그저께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입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미국이 이란이랑 핵 협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핵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란이 또 미국이랑 잘 붙어 먹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재가 이렇게 또 해제가 되고 그러면은 이란이 또 이제 힘이 세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핵 협상을 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이렇게 또 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는 복잡한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제 입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안 칠 수도 없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네타냐후도 이스라엘 내에서 좀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계속 이제 오래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제 네타냐후한테 이제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미국이랑 핵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이 네타냐후가 이제 나가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이 이란이 진짜 이 핵무기를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또 이제 위협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한테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위험 속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또 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전당성을 계속 이렇게 또 부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이란이 만약에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구를 위협에 빠뜨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전 세계 나라들한테 이스라엘 좀 잘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네타냐후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공격이 엄청나게 잘 맞아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선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공격을 굉장히 치밀하게 잘 계획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수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이제 간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알아냈다고 하네요. 알아내다 보니까 5일 전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란에 있는 이제 고위 관료들이 잠자고 있다가 다 사살이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다가 미사일 같은 거 이제 공습을 통해 가지고 미사일 맞아 가지고 이제 폭사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던 공격이었다. 라이징 라이언이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속히 올라오는 그 지휘관들 역시 다 이제 사살을 이렇게 또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 이란의 입장이 굉장히 좀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인 이제 반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유럽에 있는 지도자들은 확전을 지금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빨리 외교적으로 해결을 좀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란이나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모두 다 이제 강경한 입장을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란은 어느 정도 좀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춘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공격을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공격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이제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제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네타냐후 총리는 A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메네이를 제거를 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정권 중심부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정권을 이제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란이 원하는 것은 끝없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란이 원하는 이 전쟁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막아버리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미사일 공격도 하고 뭐 공습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5일째 계속 좀 이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공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란에 있는 이 공영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뭐 KBS 같은 거 있잖아요. 공영 방송국에 이 공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공영 방송국이 이제 폭파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모두 생중계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KBS 같은 이란 공영 방송국에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여성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팍, 뭐 펑펑 막 소리가 나더니만 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뉴스가 중단을 하고 이 앵커가 막 도망을 가고 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불이 막 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제 멈출 기세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뭐 G7에서도 이란은 절대로 이제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이제 고수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핵무기 가지면 안 된다 계속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핵을 이제 농축을 해놓은 게 좀 이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한 400kg 정도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 과학자가 이제 원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핵무기를 이제 금세 만들 수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과학자들도 다 사살이 이렇게 또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 이란의 입장이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이제 자신의 그 에어포스 1을 이렇게 또 타면서 그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또 할 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시즈파이어를 원치를 않는다. 시즈파이어를 원치를 않고, 이제 시즈파이어는 휴전이지 않습니까? 휴전을 원치를 않고 완벽하게 끝나는 것을 원한다. 리얼 엔드를 원한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 핵무기를 만들랑 말랑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꼴보기 싫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이제는 이제 완벽하게 핵무기 만드는 거 포기를 해라. 포기를 해야지만 이 협상 같은 거 그런 거 없고 그냥 포기를 해야지만 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것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린다고 하면은 이 분쟁은 계속되고, 뭐 계속 이제 뭐 휴전 뭐 하고 뭐 전쟁 계속 일어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리얼 엔드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포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이 프랑스 대통령, 이제 마크론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이제 마크론 대통령은 자주 틀린다. 이 마크론 대통령은 뭐 휴전 협상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는데, 마크론 대통령은 착한 사람인데 그런데 너무나 자주 틀린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 중동에서 이제 모든 컨플릭, 모든 문제점들을 이제 끝내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데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미군의 움직임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뭐 구비기들 그리고 뭐 군함들 이런 것들을 중동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현재 미국의 병력은 방어적 조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중동으로 계속 이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좀 더 이제 강력하게 할 그런 카드도 없어 보이지만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전면전을 이렇게 치르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 근처로 해가지고 엄청난 이 미군의 병력을 집중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 기사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핵시설에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가하기는 가했지만,
그런데 이제 지하에 있는 핵을 농출을 하는 그런 시설을 재건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란의 그 핵 농축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아직 그 핵심은 남아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사일을 이렇게 또 주고받고 있는 와중에 미군이 다 지금 중동으로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이 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미군이 이 이란을 이렇게 또 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 안보 회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란이랑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군에 이렇게 또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또 미군이 이란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쑥대밭을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다가 거의 뭐 최대한의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협은 없다, 타협 없는 이제 종결을 원한다, 리얼 엔드를 원한다, 휴전 같은 거 말고 리얼 엔드를 원한다. 이 이란에서는 이제 핵을 완벽하게 이제 포기를 해라라는 그런 소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어떠한 결과들이 이렇게 또 나올지, 이 안보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움직일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파이낸셜 이제 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다 라고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미사일하고 이제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키이우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공격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어제 뭐 민간인들이 한 14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키이우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4개 도시를 이제 대규모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키이우에서만 14명이 사망을 하고 이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오데사에서는 17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공격은 밤 9시쯤에 시작이 돼가지고 새벽까지 이어졌다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175기의 드론이 이용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14개의 이 순항 미사일이 이용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2개의 탄도 미사일이 키이우를 이렇게 또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하나는 고층 아파트 9층짜리를 이제 관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하에서 이제 폭발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는 지금 이 러시아는 민간인들을 고의적으로 지금 살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독재자의 전쟁 방식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전쟁을 계속 이제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이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러시아에서는 440개의 드론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32개의 미사일이 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제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국제적인 이 분쟁 지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중동에서의 뭐 여러 가지 분쟁들, 뭐 여러 가지 뭐 전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불안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인도, 뭐 파키스탄도 좀 이제 많은 컨플릭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역이 굉장히 좀 핫합니다. 뭐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중동, 우크라이나, 인도, 다 거기서 거긴데, 여기서 자칫하다가 와 진짜 뭐 전쟁이 막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세계 3차 대전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심하게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AP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네소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네소타에서 하원 의원이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급 안보 브리핑을 지금 이 개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미네소타에 있는 의회 지도부는 긴급 브리핑을 이렇게 또 소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지금 점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4년도 이제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암살을 시도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위협이 10년 동안 2배가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에 대한 그런 이제 경호가 지금 더 이제 강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뭐 보안 예산 같은 것들이 벌써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네소타 팀 월즈가 주지사이지 않습니까? 저번 이제 러닝메이트 팀 월즈가 이제 주지사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은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팀 월즈에 전화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수익이 좁아도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는 그는 엉망이고 그리고 시간 낭비다 내가 전화를 하는 게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사건을 지금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기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용의자가 이제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용의자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복음주의 교회를 다닌 보수 기독교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트럼피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유세에도 이제 참여를 한 그런 트럼피다라는 그런 소리죠. 역시 트럼피들은 이런 이제 과격한 행동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트럼피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암살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번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법안을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보안 문제를 이렇게 또 넘어서가지고 지금 뭐 정치적 공방까지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팀 월즈랑 뭐 전화도 안 날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런 해결책은 좀 이제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미국도 이 미국 내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뭐 인도 여기서도 여기는 뭐 진짜 뭐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은 안에서 서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피플지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플러시 플러드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져가지고 이 홍수가 갑자기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돌발 홍수가 이렇게 또 남으로 해가지고 사망자가 7명이나 된다.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웨스트 버지니아 이제 지난 아버지 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날에 홍수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7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실종이 된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자들 중에 좀 너무나 안타까운 게 3살짜리 아이도 이 여아도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플래시 플러드가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3인치에서 4인치 정도의 비가 갑자기 내려버려 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급류가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쓸려가고, 그래서 이 7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 수세 작업과 그리고 이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미국 내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계속돼 가지고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연재해 그 현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고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나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79세이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생을 이렇게 또 남겨두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킹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럼프 폰 있지 않습니까?
T1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499달러짜리 이 트럼프 대통령 T1 핸드폰은 아마도 중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핸드폰 T1은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메이드 인 USA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면은 미국에서 완전히 디자인을 하면서 조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이제 중국에서 ODM 방식으로 제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든 중소기업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휴대폰 제조 기반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핸드폰은 삼성이나 LG에서 이 패널, 디스플레이가 이제 공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프로세서는 미디어텍이나 대만이나 아니면 이제 퀄컴, 대만에서 이렇게 또 제조가 된 이 프로세서가 이제 합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센서는 소니, 일본에서 아마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또 부착이 될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메모리는 아마 이제 삼성에서 받아다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실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파이널 어셈블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입이 돼가지고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메이드 인 USA는 마지막에 뭐 배터리 뚜껑 닫는 거 그거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지금 뭐 부품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 핸드폰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소폭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2%, 그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란의 이제 충돌 때문에 지금 뭐 긴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것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이제 조기 퇴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하루 일찍 미국에 이렇게 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란 테헤란에다가 사람들한테 다 대피를 해라 라고 이제 촉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제 조만간 테헤란을 더 좀 심하게 이렇게 또 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위기가 뭐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이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이제 갈등 때문에 유가가 막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도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좀 이렇게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 이제 소매 판매도 좀 이제 부진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연준에서 이제 FOMC 이제 회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금리를 이제 결정을 이렇게 또 할 것 같은데, 아마도 금리는 거의 100% 이제 동결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4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0.9%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4개월 만에 이제 가장 큰 하락폭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자동차 구매 급감이 주요된 원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4월 달에는 이제 0.1%에서 0.9%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뭐 핵심 소매 판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가스, 뭐 건자재, 외식을 이렇게 또 제외를 한 이 소비를 이렇게 또 보면은 0.4% 증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핵심 소매 판매는 어느 정도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소매 판매가 좀 이제 줄어든 그런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냥 계속해가지고 기준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주식시장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홈빌더, 주택 건설업자 있지 않습니까? 주택 건설업자의 심리 지수가 이번 6월 달에 32로 이 5월 달보다 2포인트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50 이하는 부정적인 심리로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32이다 많이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6월달 지수는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지수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2012년도 이후 이보다 낮았던 적은 2020년도 이제 4월 그리고 2022년도 12월 딱 2번뿐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건설업계에서는 좀 이제 많이 나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주택건설업자의 심리가 이렇게 또 낮아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높은 모기지 이자율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건설업자한테는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소비자들한테도 부담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심리 지수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현재 판매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제 나쁘다고 해요.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6개월 동안에도 계속 나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모기지율이 아직도 굉장히 높은 상태로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 집값도 어느 정도 살짝 내려가고 있긴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집값도 높다. 그리고 경제 상황도 좀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고가 계속 이제 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재고가 늘고 있고, 그리고 주택 소비자들이 지금 뭐 주택을 사려고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지금 조금씩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건설업에서도 좀 이제 나쁜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건설업부터 좀 많이 흔들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말 내년 초에는 좀 이제 힘든 그런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인베스터들, 이 투자자들이 이 미국에 아마도 어쩌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굉장히 천천히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CNBC에서 페드의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하니까 지금 이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굉장히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도 여전히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응답자들이 71%에 이렇게 또 달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 침체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이제 감소를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감소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높은 그런 수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마 이제 동결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는 두 차례 정도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한 0.25% 정도 인하 이렇게 또 1회 정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금리 내리는 것도 아주 그냥 조금만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좀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리고 이제 수많은 경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지출을 지금 좀 줄이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쓸 돈도 없으니까 지출을 웬만하면 이제 줄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아직도 좀 이제 과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과열이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 번은 좀 이제 많이 폭락 사태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할 수도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스트리밍 있지 않습니까? 스트리밍 서비스가 브로드캐스트랑 그리고 이제 케이블을 시청을 합한 그 수보다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스트리밍 이제 시청 점유율이 44.8%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케이블이랑 이 브로드캐스팅 공중파 있지 않습니까? 공중파 시청률은 44.2%로 스트리밍에 더 많은 시청률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스트리밍 시청은 71% 급증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공중파는 21%가 이제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케이블 방송도 39%가 이제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트리밍의 주요 성장의 이 원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료 광고 지원의 이제 스트리밍 채널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플루토 TV, 로쿠 채널, 뭐 투비 같은 것들 여기에서 이 광고를 이렇게 또 보면서 무료로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스트리밍 채널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시청이 급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난 5월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체 TV 시청자의 12.5%가 유튜브 시청자들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4개월 연속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유튜브 시청자들이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통 미디어 기업들도 스트리밍으로 지금 전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훌루, 파라마운트, 뭐 피코 이런 것들이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제 전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최강자는 바로 유튜브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지난 이제 4년 동안 시청률 120%를 이렇게 또 상승을 시키면서 스트리밍 시장의 이제 강자로 이제 자리매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 미디어사들도 유튜브를 적극 이렇게 또 활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컨텐츠를 지금 뭐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넷플릭스는 돈을 내면서 이제 구독을 하는 그 서비스들 중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확실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나요? 저는 공중파 안 본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공중파도 안 보고 케이블도 안 봐. 케이블도 이제 돈 내고 따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인터넷에 가면은 거의 다 재미난 거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리밍이 계속해가지고 더 많은 사용자를 이렇게 또 끌어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선지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잖아. 굳이 텔레비에 앉지 않더라도 항상 뭐 컴퓨터에 가서 보든지 뭐 핸드폰으로 보든지 아이패드로 보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스트리밍의 시청률은 당연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유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에서 대피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부터 계속 유가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는 이 유가가 좀 이제 내려갔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에 이제 대피를 해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테헤란에 굉장히 커다란 공격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유가가 2.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란이나 5일 연속 계속 이제 미사일을 뭐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동에서의 정세가 긴장 상태로 계속 이제 고조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앞으로도 좀 이제 계속 이제 높은 상태로 유지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이 지정학적 그 위기가 계속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CNN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꽂아준 케네디 주니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인공 색소를 이제 빼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크라프트 헤인즈에서는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이제 모든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인공 색소를 전면 제거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닌가,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이 크라프트 헤인즈에서는 2027년도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인공 색소를 제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인공 색소를 포함을 한 신제품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출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에서는 뭐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뭐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곳에서는 이미 인공 색소를 식품에서 금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분들은 원래 인공색소가 이제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케네디 주니어가 뭐 인공색소 이렇게 또 빼는 것은 정말 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크래프트 헤인즈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는 굉장히 많은 식품 기업들에서 이제 인공색소 이제 안 쓴다고 하나둘씩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진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또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 싫은데 요거는 진짜 좋은 게, 요거는 진짜 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